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틈틈이입니다. 자, 오늘 파고 들어볼 기업, 바로 노보 노디스크인데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만 치료제 대장주인데 최근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전 세계 직원의 10%, 그러니까 무려 9천 명을 줄인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아니,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장세,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가 맞이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오늘 같이 볼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랑 최신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이 회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새로운 게임이라니,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그 전에 노보 노디스크,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자료에 나온 여러 비유 중에 저는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넷플릭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넷플릭스가 옛날 DVD 빌려보던 시장을 온라인 스트리밍 구독 모델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노보 노디스크는 오젬픽이랑 위고비라는 약으로 비만 관리를요. 내 의지가 약해서 이런 문제에서 매주 주사 맞으면서 관리하는 만성질환 구독 서비스 영역으로 바꿔놓은 거죠. 시장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쓴 겁니다. 와, 그렇게 시장을 아예 창조해낸 선구자인데 위기라니.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우선 최신 실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29억 덴마크 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어난 수치고요. 이 정도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통적인 캐시카우죠. 당뇨약 오젬픽도 10% 성장하면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료를 보면 특히 미국 외의 글로벌 시장의 성장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미국 빼고 다른 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매출이 77%나 폭증했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성장률이 202%입니다. 아니 202%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장을 성공적으로 뚫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성장을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노보 노디스크 혼자 다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 대답이 꽤 비관적입니다. 아, 경쟁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일라일릴리. 그렇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넷플릭스라면 일라일릴리는 막강한 자본과 컨텐츠로 무장한 디즈니 플러스처럼 등장한 거죠. 릴리의 마운자로랑 젯바운드가 정말 무섭게 시장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보내주신 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를 처음 처방받는 신규 환자 있죠. 그 신규 환자의 약 60%가 노보 노디스크가 아니라 일라일 릴리의 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60%요? 그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인데요. 기존 고객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고객 대부분을 경쟁사한테 뺏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미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경고등이네요. 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약이 없어서 못 팔았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걸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두 회사의 전략적인 차이도 딱 드러납니다. 전략적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문제입니다. 릴리는 최근에 알츠하이머 신약, 도나네맙 승인까지 받으면서 비만, 당뇨 말고 또 다른 거대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어요. 반면에 노보 노디스크가 야심차게 도전했던 알츠하이머 임상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죠. 아, 그랬군요. 현재 노보 노디스크는 모든 달걀을 비만과 당뇨라는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셈인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구조의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누보 노디스크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준비,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까 카그리세마라는 약의 임상 결과가 엄청나던데요. 네, 카그리세마는 분명 노보 노디스크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입니다. 임상 3상에서 평균 22.7%라는 정말 경이로운 최종 감량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경쟁장이 릴리의 젯바운드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 효과로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은 충분하죠. 그렇죠. 젯바운드 킬러라고 불린다면서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미크레틴이라는 먹는 약도 개발 중이고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이 나오면 와, 이건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심지어 기존 약인 위군비도 최근에 간질환, 메쉬 치고제로 미국 FDA 추가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래 먹거리가 탄탄한데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파이프라인이 강력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네. 카그리세마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릴리는 이미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갈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훌륭한 신약들을 만들어낼수록 회사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입니다. 네, 신약이 잘 깔리는데 수익성이 악화된다니요. 그럼 무슨 뜻이죠? 바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이번 실적 보고서에서 사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률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작년 84.6%에서 올해 81.0%로 3.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제약업계에서 이 정도의 이익률 하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익률 하락의 원인이 뭔가요? 단순히 경쟁 때문에 약값을 좀 내리기 시작한 건가요?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새로운 게임의 본질 말이죠. 과거의 기술 독점 시대에서 미래의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전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막대한 군자금이 필요하죠. 아, 여기서 그 11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짜리 생산시설 인수가 나오는군요.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에 있는 공장 3곳을 한 번에 사들였죠. 그동안 약이 없어서 못 판다 이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이걸 해결하려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연한 수순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노보노디스크의 전략이 180도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었고 아주 높은 마진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보했다는 건 앞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진 소량 생산에서 저마진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규모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이제야 확 와닿네요. 결국 그 9천 명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이 전쟁 준비의 일원으로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3분기에만 구조조정 비용으로 90억 덴마크 크론에 약 1조 8천억 원을 썼습니다. 이건 회사가 얼마나 절박하게 비용을 줄이고 조직을 효율화해서 이 규모의 전쟁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고 그 자원을 비만당뇨라는 핵심 전장에 재투자하겠다는 거죠. 결국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 이면에는 이익률 하락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규모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 말고 외부에서 오는 압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정부 규제 같은 것들이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마주한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죠.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이 법원의 핵심 중 하나가 정부가 특정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해서 강제로 인하하는 조항인데요. 2027년부터 노보노디스크의 핵심 제품 3가지, 오젬픽, 위고비, 리베서스가 모두 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됩니다. 와, 가장 많이 팔리는 약들이 전부 포함됐군요. 이건 장기적인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상한선이 법으로 딱 정해지는 셈이니까요. 여기에 또 다른 시한폭탄도 있습니다. 바로 특허 만료 문제입니다. 아, 특허 만료. 네, 이 모든 약들의 핵심 물질은 세마글루타이드에 미국 특허가 2031년에서 32년 사이에 만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수많은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겠죠. 시계는 계속 똑딱이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사방이 지뢰밭이네요.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정부는 가격을 깎으려 하고 특허 만료 시한은 다가오고 한때 하이퍼 성장주의 대명사였던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 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겁니다. 인수한 생산시설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차세대 신약인 카그리세마의 출시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죠. 이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맞물린다면 릴리와의 규모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우위를 점할 기회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주가가 몇 배씩 오르는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낮아진 이익률을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극복하면서 이 거대한 비만 치료 시장의 안정적인 지배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군요. 한때 시장을 창조했던 혁신 기업에서 이제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산업의 거인으로 변모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과연 이들은 치열한 경쟁과 규제 압박을 이겨내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벌이는 이 전쟁의 끝에서 비만 관리가 영화나 음악처럼 누구나 구독하는 일상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의 삶과 사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